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했지만 그래도 눈은 많이 오지 않아서 크게 교통 물론 서해안에서 큰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특히 이제 농작물에 있어서 시설 농사들이 있죠. 비닐하우스 같은데 또는 축사 같은데 이제 그런 피해가 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이 많이 비싼 전세금을 주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싸게 전세금을 주고 살아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조금 어색해요. 아니, 당연히 전세금 싸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목동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기 선유도역이 있는 곳이에요. 선유도역이.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굉장히 안 올랐었어요. 상당히 안 올랐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카페 투자 심화반 중에 그 빅데이터 강의를 하고 있는 1등급님이 있었는데, 1등급님이 김포에 살을 때, 일산에 살을 때구나.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라. 제가 그 단지를 찍어준 단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가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 중에 하나죠. 이제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때 전세 시세가 6억 정도 갔습니다. 6억 정도. 그런데 그 세입자 들어올 분이 돈 다 합쳐서 4억 8천이다. 4억 8천에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8천 해줘도 될까? 이런 고민에 빠졌죠. 그랬는데 불현듯 스친 것이, 그 아들이 그 장교로 있다가 퇴직을, 이제 전역을 하고 사회에 막 들어올 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도 이렇게 사회에 처음 들어올 때 이 비싼 전세금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따가 돌려줘야 될 돈인데 내가 많이 받으면 뭐 하겠느냐, 그런 생각에 4억 8천의 전세 계약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4년인가 3년인가 흘렀습니다. 이제 전세 만기가 다 돌아왔는데 지금 전세 금액은 8억이 넘어버렸습니다. 8억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런 사정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당신의 그 얄팍한 그 동정심 때문에 그 사람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전세금이 6억이었을 때 4억 8천의 전세를 주었는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말할까요? 원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진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진짜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바른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줘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 그 얄팍한 그 동정심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 그렇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볼까요? 집값이 안 올랐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했을 때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분이 굉장히 칭찬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에는 영끌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좀 기다려서 청약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제 8억이 가버리니까 지금 전세 금액에서 3억이 넘는 돈이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더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4억 8천에 당신 계속 살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해서 4억 8천에 대한 5%만 더 인상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결국은 좋은 마음에 4억 8천 전세를 주었지만 전세금을 더 돌려받지 못해, 더 올려받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손해는 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재화를 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잊어먹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은 왜 그분한테 당신은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 말을 하냐면요. 그때 4억 8천이었을 때 6억을 고수했다면 그 사람은 그때 에이 그래 이 기회에 집을 사지 해서 집을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4억 8천이었을 때 좀 대출을 받아서 또는 부모님 찬스를 통해서 집을 샀다면 아마 그 집값이 많이 올랐을 거고 또 더군다나 1가구 1주택이었다면 양도세, 비과세까지 받아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또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디딤돌이 되었을 텐데 그냥 4억 8천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더군다나 집을 더 살 수 없게 어떻게 됐든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금은 비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전세금이 좀 작은 분들,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5천만 원에 얼마를 주고 산다든지 그런 분들은 전세금이 훨씬 싸면 좋죠. 왜냐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4억 8천 정도의 전세를 산다면 이분들은 싸게 사는 것보다도 적정한 전세 가격을 주고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면 좀 전세값을 또 인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 그 돈이 종잣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물론 그렇죠. 그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갈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종잣돈을 불려내야 결국은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집값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고. 그때 집을 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집값은 막말로 100%가 올라온 지역도 있습니다. 3억짜리가 6억이 된 데가 있고 6억짜리가 12억이 돼버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다시 힘든 상황 속에 쫓기고, 그래서 그 희망마저도 꺾여버리는 상황이 생긴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집을 못 살 수 없는 형편, 또 전세금 자체가 마저도 버거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올라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무리가 되더라도 전세금을 어떻게든 올려야 그래도 돈이 모아진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올려야 그 돈이 결국은 어떻게 집을 사는 종잣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좀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